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소방시설 등 점검관리 매뉴얼 제1권, 제1장, 제4절, 네, 바로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청취자분께서 이 내용을 아예 통째로 외워야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네네. 암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암기에 딱 좋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이게 화재 초기에 자동으로 물을 뿌려서 불길을 잡는 정말 중요한 자동 소화 설비잖아요. 그쵸. 초기 진화의 핵심이죠. 네. 오늘 청취자분 암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설비의 기본 개념부터 해서 핵심 부품, 그리고 종류별 특징,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준들까지 좀 체계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 그게 뭐고 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간단히 좀 알려주시죠. 핵심 기능은 뭐 말씀하신 대로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물을 뿌려서 초기 소화를 하는 것, 이거고요. 네네. 종류는 크게 5가지예요.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그리고 부합식 이렇게 있습니다. 아, 5가지요?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부합식. 네. 각 방식의 구체적인 차이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이 5가지 이름부터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5가지 종류 일단 기억하고요. 그럼 이 설비의 여러 구성 요소 중에서 우리가 특히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핵심 부품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헤드 같은 거요? 아, 정확합니다. 역시 스프링클러 헤드가 단연 핵심이죠. 그쵸. 이 헤드와 관련해서 반드시 암기해야 할 기준이 하나 있는데 바로 표시 온도입니다. 표시 온도요? 그게 뭔가요? 이게 뭐냐면 헤드가 터지는 온도예요. 근데 아무 온도나 쓰는 게 아니고 그 헤드가 설치되는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를 고려해서 딱 맞는 걸 선상해야 하거든요. 아, 주변 온도에 맞춰서요? 네. 예를 들어서 평소 온도가 한 39도씨 미만인 곳이다. 그러면 79도씨 미만에서 작동하는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헤드 종류도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표준형도 있고 좀 더 빨리 반응하는 조기 반응형도 있고요. 또 창고처럼 좀 특수한 곳에 쓰는 화재 조기 진압용 ESFR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ESFR이요? 네, 이건 특히 막 물건 높이 쌓아놓는 곳 있잖아요. 네네. 그런 곳 화재를 초기에 아주 강력하게 진압하려고 만든 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헤드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아, 그 표시 온도라는 게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 주변 온도에 맞춰야 하는 거군요.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그럼 헤드에서 물이 나올 때 압력이랑 양도 중요한 기준일 텐데요. 이건 어떤 숫자를 좀 기억해야 할까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숫자라서요. 꼭 외우셔야 합니다. 방수 압력, 이건 0.1 메가파스칼 이상, 그리고 1.2 메가파스칼 이하여야 하고요. 0.1에서 1.2 메가파스칼. 네, 그리고 방수량은 최소 압력, 그러니까 0.1 메가파스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당 80리터 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분당 80리터 이상. 네, 여기서 0.1 메가파스칼이 어느 정도냐면 대략 대기압의 1배 정도? 1.2 메가파스칼은 한 12배 정도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아하. 이 압력 범위가 왜 중요하냐면 0.1 메가파스칼보다 약하면 이게 물살이 약해서 불을 제대로 끄기 어렵고요. 또 1.2 메가파스칼을 넘으면 너무 세서 배관이 막 손상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압력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너무 세도 안 되고. 그렇죠. 딱 그 범위. 0.1에서 1.2 메가파스칼, 그리고 분당 80리터 이상. 이 숫자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압력 0.1에서 1.2 메가파스칼. 분당 80리터 이상. 아, 이거는 진짜 시험에 나올 것 같네요.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네, 맞아요. 다음으로 헤드의 기준 개수라는 개념이 있던데 이건 또 뭔가요? 좀 복잡해 보이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헤드의 기준 개수. 이게 뭐냐면 화재가 났을 때 소화 펌프가 동시에 물을 공급해야 하는 그 최소한의 헤드 개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터져야 하는 개수요? 네, 근데 이게 건물 용도나 층수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암기를 위해서 핵심만 딱 추리면 이렇습니다. 네. 자, 아파트는 10개. 아파트 10개. 그리고 11층 이상 되는 건물이거나 지하상가 같은 곳은 30개. 이걸 기준으로 삼아요. 아, 고층이나 지하는 30개. 확 늘어나네요. 네, 그리고 공장이나 창고 같은 데는 조건에 따라 뭐 20개나 30개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건데요? 만약에 한 장소가 여러 기준에 동시에 해당한다. 그러면 가장 많은 개수를 적용합니다. 아, 가장 빡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렇죠. 제일 많은 걸로. 그래야 가장 위험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아파트냐 고층 건물이냐에 따라 동시에 터져야 하는 헤드 개수가 다르고 항상 가장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게 실제 설계나 점검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5가지 설비 종류 있잖아요.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부합식. 얘네들의 핵심 차이점은 뭔가요? 좀 외우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거는 배관 안에 평소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걸로 구분하면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배관 안에 뭐가 있느냐. 네. 자, 첫째 습식. 이건 이름처럼 항상 헤드까지 물수가 차 있어요. 아, 물이 항상 차 있는 거. 네. 그래서 반응 속도가 제일 빠르죠. 보통 동파 우려 없는 일반적인 장소에 많이 쓰고요. 네. 둘째 건식. 여기는 배관 안에 압축된 공기나 질수가 차 있어요. 아, 물 대신 공기가. 네. 헤드가 뻥 터지면 공기가 먼저 빠져나가면서 밸브가 열리고 그제야 물이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좀 추운 곳, 동파 우려되는 지역에 적합하죠. 그렇군요. 셋째, 준비작동식. 이것도 건식처럼 배관은 비어 있는데 차이점은 별도의 화재 감지기가 먼저 작동을 해야 밸브가 열려요. 아, 감지기가 먼저? 네, 그래서 물 때문에 혹시 피해 입을까 봐 걱정되는 곳, 예를 들면 전산실이나 박물관 같은 데 주로 써요. 오작동으로 물 나오면 큰일 나니까요. 아하, 이해됩니다. 넷째, 일제살수식. 이건 헤드 자체가 그냥 열려있는 개방형이에요. 헤드가 열려 있다고요? 네, 그래서 화재 감지기가 딱 작동하면 밸브가 열리면서 연결된 모든 헤드에서 그냥 동시에 물이 확 쏟아져 나오는 거죠. 무대부처럼 넓은 공간을 한 번에 확 잡아야 할 때 쓰입니다. 와,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죠. 마지막 다섯째, 부합식. 이건 습식이랑 비슷한데 배관 안에 물이 차 있긴 한데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게, 그러니까 부합 상태로 유지돼요. 부합. 압력이 낮다고요? 네. 왜죠? 이게 만약에 배관에서 물이 새면 압력이 변하면서 바로 알람이 울리거든요. 그래서 누수를 미리 발견하고 도치할 수 있게 누수 방지 기능이 강화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배관 상태랑 작동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싹 나뉘는군요. 습식은 빠르고 건식은 추운 곳, 준비작동식은 물피해 방지, 일제살수식은 넓은 곳 동시살수, 부합식은 누수 방지 강화. 와, 이렇게 키워드로 기억하면 청취자분께서 외우시기 정말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헤드의 표시 온도 기준, 그리고 방수 압력과 방수량 0.1, 1.2 MPa, 분당 80리터 이상, 또 헤드의 기준 개수, 아파트 10개, 고층 지하 30개 같은 거,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 종류별 특징들, 이게 정말 스프링클러 설비 암기의 핵심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반복해서 보시면 분명히 도움될 겁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찬 정리였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청취자분께서 스프링클러 설비 파트 정복하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만한 점을 덧붙이고 싶은데요. 네, 뭔가요? 매뉴얼을 보면 단순히 헤드 개수나 압력 기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헤드 주변의 살수를 방해하는 장애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명기구나 덕트 같은 거. 아, 네, 있죠. 그런 게 없도록 설치 간격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상당히 강조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장애물 없이 효과적으로 뿌려지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아, 그냥 물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잘 뿌려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네, 이 질문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오늘 내용을 다시 복습하시면 단순 암기를 넘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단순히 기준만 외울 게 아니라 그 의미까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